안녕하십니까. 저의 첫 번째 페이퍼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딥핑크 Reproducible Feature Selection in Deep Neural Network로 딥 피처 셀렉션과 관련이 있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 내에서 피처 셀렉션 구현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본 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논문이 뉴럴 네트워크 상에서 피처 셀렉션 응용을 위해 여러모로 기준이 될 만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 논문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앱스트랙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는 이제 딥러닝에 대한 블랙박스 툴 비유와 함께 전형적인 딥러닝 구조의 비교적 부족한 설명력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점과 이제 강건함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제 본 논문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디스커버리에 대한 이제 재현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디스커버리 재현 가능성은 해당 모델들의 이제 설명력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설명력과 재현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을 제안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한 방식은 Controlled Error Rate, 즉 뒤에 나오는 FDR 값을 제어하면서 수행되는 피처 셀렉션 방식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DNN 구조와 노고프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이제 통합하게 되면서 에러율을 제어하면서 동시에 파워는 높게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어떤 통계 모델의 설명력은 어, 해당 모, 모- 어, 해당 모델이나 이제 디스커버리 어, 재현 가능성과 관련이 있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어떤 모델이 비슷한 입력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출력을 이제 계속해서 비슷하게 발견을 한다면은 어, 어, 이는 어떠한 내용의 현상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계속해서 서로 다른 출력을 계속해서 출력을 하면 어, 계속해서 변형이 일어나는 발견이 계속되게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이는 어떠한 것도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모델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설명력이 부족한 어떤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 설명력과 이제 재현 가능성은 이제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어,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재현 가능성 증대를 통해서 해당 모델의 설명력을 이제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피처 셀렉션의 재현성 증대를 통해서 이제 딥러닝 모델의 설명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며, 이는 에러율을 제어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피처 셀렉션 방식으로부터 이제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본 저자들은 따라서 새로운 DNN 구조와 노고프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통합함으로써 어, 제어된 에러율과 높은 파워를 이제 보이겠다고 보이고자 하였다고 저는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머신러닝 시스템이 왜 또는 어떻게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 수 있을수록 그 설명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DNN의 설명력 부족은 이제 오래도록 지적을 받아왔던 사항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DNN 내에 중요한 피처들을 식별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겠다고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6개 정도의 이제 연구에서는 6개 정도의 연구에서는 일반화되기 어려운 방식들이었다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이제 한 개의 연구 정도에서는 어떤 일반화 가능한 방식은 주로 이제 perturbation, 즉 어떠한 이제 작은 노이즈에도 그 피처의 중요도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변경될 수 있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실무자들은 어,
실무자들은 이제 일부 노이즈가 존재할 때에도 잘 동작할 수 있는 이제 강건하고 재현 가능한 피처 셀렉션 방식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러한 피처 셀렉션 방식의 강건함이나 재현 가능성은 False Discovery Rate, 즉 FDR 값에 의해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 FDR 값은 선택된 피처 중에서 잘못 선택된 피처의 비율을 의미하겠으며, 만약 어떠한 노이즈가 피처 데이터셋에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실제로는 관련 없는 피처가 어떤 모델에 의해서 적은 비율로 뽑아질 수만 있다면 이는 이제 강건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재현 가능한 특징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어떠한 노이즈의 강건한 피처 셀렉션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설명력 강한 딥러닝 구조를 설계하고자 했으며, 그 이름이 딥핑크가 되겠고, 이 딥핑크 모델은 FDR을 적절하게 컨트롤하면서 높은 파워를 갖도록 성능이 평가가 되는데, 이 말은 즉 실제로 의미 있다고 알려진 피처를 잘 뽑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 즉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이제 딥핑크 모델이 이제 비교적 실제로 의미 있다고 알려진 피처를 잘 뽑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백그라운드 모델 세팅 섹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위해 n개의 IID n개의 샘플 i개를 우리는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IID 가정은 이제 같은 분포에서 서로 다른 독립된 i개의 샘플이 추출되어 나왔다고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P가 n보다 크다는 하이 디멘셔널 세팅 가정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S0에 대한 설명과 S0C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S0는 이제 중요한 특징들, 반대로 S0C는 중요하지 않은 특징의 서브셋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X와 Y 간의 디펜던스 구조를 이제 학습을 하면서 어떤 에러율을 이제 제어하면서 효과적인 예측을 진행할 수 있겠고, 어떤 에러율을 제어하면서 이제 중요 특징 집합 S0에 포함된 특징들을 선택하고자 함으로써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정확한 피처 셀렉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에러율인 FDR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됩니다. 먼저 FDP는 선택된 피처 수에 대한 잘못 선택된 피처 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FDR은 이제 그 비율에 대한 기대값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대값에 대한 내용의 의미는 아마 이제 FDP 값이 어떤 추론에 의해서 이제 계산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추론적인 의미에서 이제 FD 값이 이러한 값으로 이제 예상이 되더라 하는 의미에서 이 expected value 가로를 씌워서 FDR을 정의하고자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델 X 로고프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해당되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레퍼런스에서 이제 참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해당 프레임워크는 피처 셀렉션 과정에서 FDR 컨트롤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으며, 이제 피처 생성과 이제 피처 통계량 계산을 통한 이제 필터링으로 그 단계를 이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노고프 피처 X 틸다의 정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두 가지 프로퍼티를 따르도록 생성이 되어야 하겠는데, x가 이와 같이 평균이 0이고 공분산 행렬이 시그마인
구체적인 경우로 이제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수식으로 이와 같은 수식으로 노고프 x 틸다의 분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그마가 이제 퍼지티브 데피니트라는 등의 어떤 이 수식 내에서 어떤 수학적인 이제 조건이 따르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어, 참고 논문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변수로 이제 s라는 행렬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s 행렬은 여러 제한된 방식에 의해서 계산될 수 있는 특정 계산 방식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하나의 행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s가 클수록 이제 성능이 좋을 수 있다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련 논문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제 노고프 피처를 실제로 이제 생산을 하고 나면은 우리는 피처 통계량 W를 사용해서 이제 중요한 특징을 찾아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Z는 피처 중요도를 나타낼 수 있겠으며, 이 피처 통계량 W를 계산하는 함수 G는 안티시메트릭 펑션으로 이제 정의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피처 중요도 Z로서 라쏘 회귀 계수가 같은 어떤 하나의 예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계산된 피처 통계량을 사용해 특정 임계값 대문자 t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계산 방식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제한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q 값을 지키도록 이제 계산이 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약간의 보정을 통해서 q 값을 지키던지 각각의 약간씩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 앞서서 평균이 1이고 분산이 시그마인 경우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었는데, 만약 x의 결합 분포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없는 경우, x의 결합 분포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경우, 이 분포를 이제 x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프리시전 매트릭을 이스티메이트 된 프리시전 매트릭을 이제 시그마 인버스로서 사용할 수 있겠고, 본 논문에서는 이제 ISEE 방식을 통해서 이제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추정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와 노고프 필터 개념을 통합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FDR에 제어된 특징 선택을 달성하게 됐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보여진 이제 가우시안 설계 예시에 따라서 이제 노고프 피처를 이제 구성하도록 하고, 10번 레퍼런스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다변량 분포에서 이제 노고프 변수를 생성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이제 제시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제 설계 행렬 X의 분포를 잘 모를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자들의 실험에서는 X와 X 틸다를 이용한 증강 행렬이 이제 MLP에 이제 입력되게 됩니다. 단순한 이런 MLP에서는 이제 FDR 값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컨트롤 되기는 하지만 이제 파워 값이 낮았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앞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FDR과 파워는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갖는 성능 지표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안할 이제 디핑크는 FDR도 유지를 하면서 파워 성능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이제 모델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이어서 디핑크는 이제 페어와이즈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제 네트워크 내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P계의 필터를 사용해 원본과 노고프 간의 연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동등하게 초기화된 이제 Z와 Z 틸다는 서로 훈련 과정 중에서 경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관적으로 원본 Z는 노고프 중요도 Z 틸다보다 절대값 관점에서 이제 매우 커야 하고 much larger 해야 되고, 이러한 경우 원본이 이제 중요한 피처로서 정의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이 둘 값이 이제 구별할 수 없는 이제 비슷한 값을 갖게 될 경우 Z와 이제
이제 이 원본 제2번째 원본 특징은 중요하지 않은 피처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피처들과 노고프 간의 이러한 경쟁 말고도 피처들은 추가적인 이제 경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피처들은 페어와이즈 커넥티드 레이어 내에서 선형 활성화 함수를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필터들의 아웃풋들은 Y로 매핑되는 과정을 학습하기 위해서 풀리 커넥티드 MLP로 입력되게 됩니다. 이러한 MLP는 여러 선형 변환과 이제 비선형 활성화 레이어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본 구현에서는 이제 두 개의 히든 레이어를 갖는 MLP를 사용하게 되며 각각 P개의 뉴런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L1 레귤러리제이션이 이제 사용이 되고 이제 아담 오티마이저를 사용하였고 이제 MSE 로스 펑션을 사용하였고 이제 러닝 레이트는 0.001, 배치 사이즈는 10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이어서 W0를 이제 가중치 벡터로서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이 가중치 벡터는 각 P개의 필터를 MLP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 또한 W1과 W2, W3를 이제 가중치 매트릭스로 가정할 수 있는데 입력 벡터를 이제 히든 레이어에서 최종 출력을 각각 연결하는 가중치 행렬이라고 각각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서로 경쟁한다고 언급했던 피처 중요도 Z와 Z 노고프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필터 가중치 소문자 Z와 소문자 Z 틸다에 의해서 상대적 중요도가 이제 인코드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피처 중요도는 가중치 행렬들에 의해서 인코드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수식은 이제 다음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위 두 요소들을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피처 중요도 대문자 Z와 이제 Z 틸다는 이제 이렇게 정의될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까지의 수학적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결국 마지막 출력 레이어의 가중치 값까지 이제 곱해지면서 대문자 ZJ와 Z 틸다 J를 출력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노고프 통계랑 WJ가 정의될 수 있겠고 필터링 스텝이 이제 통계랑 W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피처의 선택 유무가 이제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피처 중요도 측정은 이제 더 많은 레이어 수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페어와이즈 커넥티드 레이어와 MLP를 포함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 딥핑크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페어와이즈 커넥티드 레이어는 이제 원본 피처와 이제 해당하는 노드 피처를 동시에 입력받아서 해당하는 노드 필터 J에서 이제 결합되게 됩니다. 여기서 필터 웨이트 Z와 Z 틸다는 처음에 동일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되어 이제 페어한 경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필터를 거친 출력 값은 그대로 이제 MLP를 통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MLP는 P개의 뉴런을 가질 수 있겠고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학습된 결과로 얻어진 이제 웨이크 값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대문자 Z와 대문자 Z 틸다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논문 내에서의 실험은 총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가상의 합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진행되고 하나는 실세계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각각 두 가지씩의 테스팅을 가지고 실험이 진행되고 실험에 대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으나 실험 성능은 주로 FDR과 파워
그리고 이제 비교 테이블을 통해 묘사된 선택된 디스커버리의 true, false 유무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컨클루션 섹션을 통해서 이제 오늘의 논문 리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된 디핑크 모델은 FDR 값을 제어를 하면서 이제 관련 특징을 식별함에 따라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에 포함된 이제 페어와이스 커넥티드 레이어는 이제 피처와 노고프 간의 이제 대결을 조장하게 되는데 이제 FDR가 파워 측면에서 이제 좋은 성능을 이제 보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CNN과 RNN에서도 응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이제 이런 잠재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이제 디핑크는 이제 노고프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킨 것인데 이제 특징 선택은 항상 피처 중요도 측정에 의존적이라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즉 피처 중요도를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특징 선택이 다르게 수행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과정의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이러한 피처 중요도 측정법은 이제 모델 적합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크게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문장이 DNN의 Universal Approximation Property에 의해서 이제 만약 디핑크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제 피처 중요도 측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즉 제가 해석하기로는 피처 선택은 항상 피처 중요도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실제 피처 중요도는 사용되는 피팅 방식에 의해서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이제 저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피팅 모델을 피처 선택에 반영하는 제한된 디핑크 모델은 이제 성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편리하게 또 이용할 수 있다고 이제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확 그럼 이것으로 이제 디핑크 논문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